자, 안녕하십니까. 이주면의 주식뉴스 공장 2월 21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장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 지수는 조금 소폭 반등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보신다고 하면 SK하이닉스가 2% 약간 못 미쳐서 1.8% 정도 상승 부분들 진행했고, 상승 부분들에 대해서 갭 상승 이끌었던 그 상승 위에까지 살짝 반등 부분들 조정 나오고 바로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죠. 코스피를 보면 그 종목 장세, 그 종목군 섹터별 순환매 장세가 상당히 화려하게 나왔어요. 오늘 가장 화려하게 움직였던 것은 역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서 현대차가 거의 신차 효과, GM 군산공장 폐쇄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관성 부분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가 3~4% 정도 상승하고 대우조선은 개별 이슈로 인해서 6% 정도 반등, 그 다음에 증권, 보험 이 종목에 대한 1~4% 정도, 그리고 그 화학,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 부분들을 이끌면서 개별 종목군들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뭐 기본 한 3~5% 정도의 상승 부분들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약보합 2~3% 정도 조정 보면서 종목군별로 약간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됐죠. 이에 반해서 이와 연관성 있게 코스닥 종목군도 상당히 좀 화려하게 움직였습니다. 종목군별로 좀 특색들이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이제 OLED TV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평택 이재용이 풀려나면서부터 돈은 풀 것이다. 뭔가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법원 판결 부분들을 유리한 고지 부분들을 얻기 위해서 여론을 그 부정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노력 부분을 할 거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고, 여기에 평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그 다음에 신수종 사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투자 확대 관련된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하만 인수, 그 다음에 반도체 쪽 평택 투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 여기 이제 또 다음 타석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종목군, 대표적으로 SFA가 한 6% 정도, 테라세미콘도 6%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되고, 에로티베쿰도 한 6% 정도, 창투사 종목군도 좀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MWC가 있기 때문에 5G, IoT, VR, AR, 자율주행 이 다 연관성 부분들이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코스닥 쪽에서 한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뭐 서서히 워밍업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개별 종목군들은 특색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종목군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 부분들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기본 순환매 파동 부분들, 섹터 순환매 부분들은 너무 급등 부분들이 나와서 쫓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밑에서 다음 흐름 부분들이 나올 종목군들 기다리거나 아니면 상승했다 눌림목, 이런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기본 매매 전략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드렸습니다. 오늘도 보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장중에 외국인들 선물 가지고 그냥 위아래로 휘졌었어요. 마이너스 한 1000계약 정도 매도, 오전장 시작하자마자 어제 해외 시장이 다우지수가 소폭 조정 부분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마이너스권이었는데 마이너스 1%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나스닥은 거의 약보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다우지수의 하락은 소매 판매 관련된 그 지표 실적, 월마트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월마트는 실적이 좋지 않은데 반대로 아마존은 신고가 파동이에요. 여러분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월마트는 신고가 파동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불안심리로 하락에 나왔는데, 반해서 월마트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향후 다양한 산업군, 그리고 최근에 뭐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에서 JP모건과 아마존,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의 그 의료 쪽 사업군을 만들겠다. 그래도 100만 명 이상의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의료 서비스의 스타트 부분들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 것처럼, 영역 부분들이 계속 오프라인 사업 부분들 온라인의 기준을 가져가고
이쪽으로 확장되는 모습도 좀 나오고 있죠.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인해서 반등 부분들이 좀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선물 1000계약에서 2000계약 순매수 부분들 전환하는데, 오늘 키워드는 코스닥 쪽에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부분도 들어왔고, 대형주 라인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 수급이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섹터 돌렸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달러 인덱스를 89.1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간다. 터닝 포인트가 되어간다. 그래서 89.1을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89. 거의 8호 90선에 반등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 엔화도 106에서 107조로 엔화가 약세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최근에 그 우리나라 지수와 비슷하게 하락폭이 컸던 게 상해 종합 지수인데, 홍콩도 지금 오늘 장중에 한 2% 정도 상승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FMC 의사록이 나오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을 한편으로 합니다.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년 국채 수익률, 우리가 2주 전, 3주 전 제가 생각하는 10년 국채 수익률의 타겟 자체는 2%, 2.9% 후반이라든지 3% 오버슈팅 나오면 거기서부터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코멘트를 드렸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지금 진입됐죠. 물론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들은 여기서 꺾일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 부분들이 더 큰 건 사실이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포커스에 지난번에 하락에 나왔던 변동성을 이끌었던 그 내용에 아마 더 많은 내용 부분들을 인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보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3% 이상의 속도가 강화될 경우에는 그것은 시장 자체에서 연준의 정책적인 부분과 뭔가 완급 조절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도 보면 G20 뭐 여러 가지 회의 부분들이 좀 있죠. 글로벌 전체적으로 너무 속도가 과하면 탈이 생긴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움직일 거다. 유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가도 보면 지금 60달러 선에서 이게 좀 스무스하게 움직이고 있죠. 지난번에 55에서 65 돌파 이 각도에서 좀 조정파동 부분들이 서서히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완급 조절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FMC 의사록에 따라서 시장에서 수급이 더 좋아진다든가, 물론 다음 주에 28일날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를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이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별도로 분석 부분들을 진행하려다가 그냥 오늘을 여기에서 그냥 정리를 좀 같이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릅니다. 내일 나올지 모르는데, 연준 의사록에서 5가지 정도 이렇게 마켓워치에서 분석 부분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본다 하면, 이제 내일 의사록에서 물론 이제 3월달 FOMC 회의가 또 중요한 부분들이 합니다만은, 첫 번째 금리 인상 횟수를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3번이었죠. 지난 12월날 연준 같은 경우에 세 차례 금리 인상 부분들에서 의사록에서 few, FEW로 약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several로 바뀌는지, 그러니까 3회 이상 정도 할 수 있다는 키워드가 여기에서 단어 하나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많아봤자 저는 4회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2회는 되기는 이해된다고 하면 시장에서 이건 좋지 않을 생각 부분들을 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3회, 4회 정도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3, 4철에 예고될지 내일 의사록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1월 회의 발표 후에 성명에서 코멘트한 게 추가적 금리 인상을 설명했던 게 있어요. 추가적 금리 인상 부분에서 만약에 3회에서 4회 정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3회에서 4회 정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물가의 상승 속도보다 이 경제 성장률 자체가 더 높게 나오면 이건 괜찮아요. 물가는 높게 가는데 성장률이 낮으면 이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성장률보다, 인플레이션 속도보다 성장률 자체가 그 이상에서 움직인다 하면 이건 우리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 부분들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것도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세제개혁안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세제 개편 통과 이후에 향후 성장 전망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어떤 요건 부분들을 코멘트를 할 것인지,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인지, 아니면 반대 안심 요건 부분들 만들 것인지, 이걸 내일 아침에 같이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금융시장 안전성 코멘트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근데 이 의사록 자체가 이번에 변동성 나오기 전에 의사록 부분들이 나온 거라서 이건 조금 약간 거리가 좀 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향후 물가 전망.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의사록에서 그 금리 인상의 횟수하고 향후의 경기에 대한 전망 부분들에 대한 서로의 논의 부분들 어떻게 됐는가, 이걸 아마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볼 가능성 자체가 큽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예비 심사예요.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파월 연준 의장이 코멘트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가 핵심 키워드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 전략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술적 분석 부분에서 말씀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공포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중바닥의 전적 부분을 깬다는 그런 파동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의사록에서 뭐 이상한 내용이 나온다든가, 국제 수익률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3% 오버슈팅 부분이 빵 나오면 시장은 화들짝 놀랄 수 있어요. 왜? 이제까지 2%대를 보다가 앞에 숫자가 3으로 바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공포감 부분들을 앞에 학습효과 부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악의 조건을 먼저 얘기 드립니다. 그것만 아니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것만 아니면 전략 부분에서 혹시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도 전저점을 깨는 파동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때는 땡큐 하겠습니다. 땡큐. 미리 설정해 드렸죠. 미리 땡큐, 그 다음에 물량 받고 저점 매수 부분들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뭘까요? 현재 지난주에 우리가 시장을 삽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에서 그 추세 부분, 상승 추세 하락에 대해서 최소 50% 정도까지 기본 반등 부분들이 선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수 상승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화려한 종목 장세, 그 다음에 순환매 장세 부분도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을 계속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변곡 가능성 부분에서 달러 인덱스의 반전 포인트, 엔화의 변곡 포인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 하면 너무 큰 걱정 부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2월 21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아침 브리핑은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브리핑을 통해서 FOMC 의사록에서 어떤 세부적인 사항 부분들이 나왔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음 달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 외국인들을 파생 가지고 꼬리가 몸통 부분들을 흔들면서 종목 장세, 그다음에 순환매 장세를 이끌 가능성 자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메인은 종목, 실적이 되는 종목군, 모멘텀이 되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매매 접근 부분들 하셔도 된다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2월 21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